새벽 공기가 아직 싸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전 5시를 가리킬 때 저는 이미 두꺼운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창 꿈나라를 걷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저는 오늘도 산으로 향했습니다. 올해로 72, 저는 30년 넘게 매일 새벽마다 산을 올랐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 나이에 무슨 산을 타느냐고 하겠지만 저는 그저 제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름은 김정기. 이 동네 사람들은 저를 산신령이라고 부릅니다. 늘 산 정상에서 해 뜨는 걸 보니까요. 정상에 올라서 붉은 햇살이 산등성이를 덮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도 따뜻한 기운이 번져옵니다. 그때만큼은 제가 마치 20살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숨이 차오르던 고개도 무거운 다리도 다 잊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이른 아침 6시 헬스장 문이 열리기 무섭게 들어서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춘배 어르신, 올해 75. 처음 뵈었을 때는 쇠막대기를 드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철봉을 오르고 덤벨을 드는 모습이 헬스장 아이돌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무리하지 마세요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이 안 나오면 헬스장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이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몸이 변하니 삶도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운동을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은 두 분의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나누려 합니다. 운동은 근육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한 것이란 걸 이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의 제가 산을 오른다고 하면 다들 쉽게 믿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저는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사무직으로 35년을 일하다 보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허리와 무릎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날이 흐린 날이면 관절이 욱신거렸고 쉬는 날엔 이불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길고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고 누가 불러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 나도 모르게 기운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춘배 어르신도 마찬가지셨다고 합니다. 몇 해 전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크게 낙심하셨대요. 약을 먹어도 호전이 잘 되지 않았고 병원에 다녀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작은 일에도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숨에 들었을 쌀포대가 무겁게 느껴지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일조차 부담스러웠다 하셨지요. 그렇게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 가라앉았습니다. 늙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체념하던 그 시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뒤흔든 건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조용한 각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낡아가는 줄만 알았던 인생에 운동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릴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늦게 눈을 떴고 일어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지요. 괜히 거실을 서성이다가 창밖을 보니 저 멀리 산 능선 위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장면이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저 햇살을 가까이서 보면 기운이 날까?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무작정 운동화를 꺼내 신고 동네 뒷산부터 올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걷다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도중에 포기할까 싶었지만 꼭대기 근처에 서서 내려다보는 순간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희망 같은 게 생겼습니다. 내가 아직 올라갈 수 있구나. 그 생각 하나가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이면 산에 갔습니다. 처음엔 뒷산, 그 다음엔 좀 더 높은 동네 근교산,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북한산 정상까지 오릅니다. 옷은 늘 땀에 젖었지만 속은 시원했고 거칠게 뛰던 가슴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이춘배 어르신은 조금 다른 길이셨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말씀이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대로면 뼈가 부러지기 쉬우니 낙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셨어요.
이후 딸이 끊어준 헬스장 회원권이 계기가 되었지요. 처음엔 기계 만지는 것도 겁이 났고 눈치도 많이 보였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자 운동이 재미있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드는구나라는 성취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땀 흘린 날은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왔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예전보다 가볍고 부드러워진 걸 직접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저마다 시작한 계기는 달랐지만 결국 운동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진실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를 느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마음이 답답해서 시작한 산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느꼈습니다. 숨이 덜 차오르더군요. 이전 같았으면 중턱에서도 주저앉았을 텐데 이제는 한 번에 정상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땀이 줄어들었고 다리에 힘이 생긴 게 느껴졌습니다.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친구들이 어깨가 펴졌네라며 놀라는 걸 보며 저도 거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몸이 예전의 나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등산을 꾸준히 하면 심폐기능이 평균 32% 향상된다고 합니다. 숨이 덜 차고 심장이 튼튼해지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춘배 어르신도 비슷한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근육이 하나도 없던 팔뚝이 이제는 단단한 선이 잡히고 아랫배도 점점 들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주 3번 이상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시니어들은 하체 근력이 평균 41%, 균형 감각이 35%나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이젠 무거운 장바구니도 어렵지 않고 넘어질까? 겁내던 계단도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일어서다 비틀거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중심이 탄탄하게 잡혀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신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비슷합니다. 산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아팠던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걷는 자세가 안정되고 종아리 근육이 받쳐주다 보니 무리가 없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니 일상이 훨씬 덜 피곤하고 하루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기분입니다. 몸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프던 무릎이 편해지고 계단이 두렵지 않게 되며 가벼운 외출조차 기분 좋은 도전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몇십 년을 되돌린 게 아니라 그저 매일 조금씩 걸어 올라간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몸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몸이 달라지니 마음도 변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땀을 흘리며 무거운 기분을 떨쳐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산을 오르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시작되는 게 두렵기만 했습니다. 일어나면 해야 할 일도 없고 누구를 만날 일도 없으니 시간은 그저 흘러가기만 했지요. 그런데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목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늘 같지 않았습니다. 날씨에 따라, 바람에 따라, 구름에 따라 매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며 나도 이처럼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쌓여있던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올 때면 마치 마음까지 씻어내려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춘배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 헬스장에 나가던 날엔 사람들 시선이 가장 두려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아침마다 덤벨을 들고 거울 속 본인의 모습을 보며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랜만에 나온 말이었는지 듣는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운동하고 나서는 거울을 보면 웃게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거울 속에 무기력한 노년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보인다는 말씀이었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경우 우울감이 평균 42% 감소하고 인지기능 저하도 31% 억제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약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나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 하나가 우리를 살게 하지요. 운동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조용히 깊게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마치 등산길에서 마주치는 바람처럼 말이지요. 산을 처음 올랐을 땐 혼자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산길을 걸었죠. 사람들 눈을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걷기 바빴고 인사조차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 중턱에서 한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뜻밖의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과의 짧은 인사가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산악회에 초대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등산하는 분들이 30명이 넘습니다. 평일엔 둘씩 셋씩 모여서 주말이면 10명이 함께 오르기도 합니다. 등산 후에는 국수 한 그릇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지낸 날도 있었는데 요즘은 웃고 말하고 듣고 공감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걷는 발걸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이춘배 어르신도 말씀하셨습니다. 헬스장에서 친구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다들 이어폰 끼고 운동하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날 옆에서 기구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다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셨대요. 그게 계기가 되어 함께 스트레칭하고 운동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 하는 모임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소통이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저도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면 마음도 서서히 닫히지만 반대로 누군가와 웃고 함께 걷는 시간은 마음을 다시 활짝 열게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몸이 좋아진 것도 기쁨이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운동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감으로 느낀 변화였습니다. 예전보다 덜 피곤하네, 밤에 잠이 잘 오네, 무릎이 덜 아프네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 결과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제 얼굴을 보며 운동 꾸준히 하셨죠? 하고 먼저 물어보시더군요. 그 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운동과 건강에 대한 자료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몸에 일어난 변화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인 등산은 심폐지구력을 평균 32%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 후지건강연구소에서는 하체 근력이 무려 41%, 균형 감각은 35%까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향상되면 낙상 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시니어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흐름을 통째로 흔드는 위험 요소니까요. 이춘배 어르신처럼 근력 운동을 병행한 경우도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간 중간 강도의 근력 운동을 지속한 시니어들은 골밀도가 평균 23% 증가했고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등 일상에서 겪는 불편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주 3번 이상 운동하는 시니어 집단에서 우울감이 42% 이상 감소했고 기억력과 주의력이 포함된 인지기능 저하를 31%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통계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느꼈던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결과였던 겁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건강해지고 건강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이 데이터를 통해 더욱 힘을 얻습니다. 시니어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시작하면 오히려 몸을 다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산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의욕이 앞서서 평소보다 2배는 되는 거리를 한 번에 걷다가 무릎이 퉁퉁 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춘배 어르신도 헬스장에서 기계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채 무거운 덤벨을 들다가 어깨 근육에 염증이 생겨 몇 주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많이보다는 오래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압에 민감한 분들은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등산, 빠른 러닝, 무거운 중량 운동보다는 걷기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치의나 건강센터에서 간단한 운동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아파트 단지 안을 한 바퀴 걷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뻐근하고 며칠간은 근육통이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기니 조금씩 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듯 천천히 한 칸씩. 요즘 자주 하는 말입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2칸, 3칸을 오르다 보면 무릎이 상하고 체력은 쉽게 바닥나 버립니다. 그러나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고 그 시간을 쌓아가면 어느새 몸은 물론 마음까지 따라 바뀝니다. 운동이란 게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몸이 받쳐주어야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늘 작고 사소한 한 걸음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은 시작보다 그걸 지속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저도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다가 흐지부지 끝났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날씨가 흐리다는 이유로, 몸이 좀 무겁다는 핑계로 내일 하지 뭐하며 하루를 미뤘던 그 하루가 어느새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 목표 대신 작은 약속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신발끈을 묶는다. 단지 안을 한 바퀴라도 돈다는 단순한 약속이었습니다. 목표가 커지면 부담도 커지니까 오히려 작게 잡고 쉽게 성공하는 게 동기가 되더군요. 하루에 30분, 그 시간을 아예 일정에 넣어버렸습니다. 마치 병원 예약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같이 할 사람이었습니다. 산악회 모임에 참여하고부터는 빼먹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린다는 사실이 저를 걷게 했고 함께한 시간들이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춘배 어르신도 헬스장을 집 앞 가까운 곳으로 정하고 가방을 미리 싸두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라는 말씀이 참 와 닿았습니다. 마음이 망설이기 전에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물을 눈에 보이게 두는 것도 방법이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변화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체중이 빠지지 않아도 근육이 바로 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니까요.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저는 요즘 일기장 끝에 짧게 메모를 남깁니다. 오늘도 걸었다. 잘했다. 그 한 줄이 제 하루를 정리해 줍니다. 운동은 체력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해도 결국 나 자신에게 지지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저를 신발 앞에 서게 만듭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운동을 해서 뭐가 달라질까? 라고 말하던 과거의 저에게 지금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단 하나일 겁니다. 운동은 근육보다 나를 되찾는 일이다. 물론 늦은 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20대처럼 금방 변화가 눈에 띄지도 않고 때론 통증과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분명히 우리를 바꿉니다. 하루 30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 쌓이면 내 몸도 내 마음도 조금씩 예전의 생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젠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처럼 반가운 느낌입니다. 등을 펴고 걸으며 느껴지는 땅의 탄력, 거센 숨 뒤에 오는 상쾌한 바람, 이런 작고 소소한 감각들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운동을 통해 얻은 건 단순한 건강 이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리듬, 잊고 살았던 나 자신, 그리고 다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천천히 걷는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미숙 할머니처럼 아침에는 등산, 저녁에는 헬스장을 오가며 상하체 균형을 맞추는 분도 계십니다. 낙상 위험이 줄고 걸음걸이가 반듯해지며 삶 전체가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운동은 나이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나이답게 살아갈 힘을 주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계단을 걸어보시고 단지 한 바퀴라도 돌며 마음을 내어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페이지가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저는 신발끈을 다시 매며 다짐합니다. 내일도 걷자.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말자. 여러분도 함께 걸으시겠어요?